전 세계가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또다시 혁신적인 시스템이 나왔습니다. 바로 워킹스루죠. 서울 H+ 양재병원에서 시작된 이 시스템은 부스 내 대상자가 오면 의사가 분리된 글러브를 이용해 환자를 상대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로 일반적인 방식이 2~30분, 드라이브스루가 10분 내외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존하는 방식 중 가장 빠른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을 중국의 미디어에서 대대적인 보도를 했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우수하다. 우리도 배울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을 하고 있다. 반대로 일본은 아시아에 국한된 수준이다. 이번에 한국은 정말 훌륭하게 대처하고 있다. 정치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며 국민들만을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 처음으로 한국이 선진국으로 느껴진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는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이건 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한국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 서로 국가 시스템도 비슷한데 왜 영국은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여전히 선진국이구나. 이런 나라들일수록 역경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다. 한국은 실용적이면서도 간편한 방법들을 잘 생각해낸다. 이렇게 한때는 한국은 자신들을 본받아야 하는데 답안지를 베끼는 것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오만방자한 소리를 늘어놓던 중국조차 현재는 한국의 대응 방식에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이죠. 현재 일본 SNS상에서 10만 개에 가까운 공감을 얻으며 돌아다니고 있는 한 유저의 글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알게 된 국가별 이미지라는 글인데요. WHO는 전혀 신뢰할 수 없으며 미국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파트너, 대만은 재해 때마다 언제나 서로 도와온 이웃, 중국은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의외로 협력이 가능, 북한은 갑자기 조용함,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평소에는 대국인 척했지만 유사시에는 자기들 건사하기에도 벅찬 나라. 한국은 대책보다는 반일 정책뿐. 유럽 국가에 대한 평가는 공감이 가지만 미국, 대만, 중국, 특히 한국에 대한 평가는 현실과 전혀 별개로 평소에 갖고 있던 감정을 그대로 늘어놓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이 트윗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NHK에서는 갑자기 일본식 인사가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는 이유라는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사태가 급격하게 악화된 것은 악수나 포옹, 키스 등으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주원인이었기 때문에 상대와 접촉하지 않은 채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일본식이 해외로부터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의 인사를 대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팔꿈치로 인사를 하는 방식, 그리고 발을 부딪혀 인사하는 방식, 그리고 일본의 전통 인사 방식을 보여주며 일본식 인사만이 어딘가 정성을 느끼게 해준다며 이 방식은 곧 세계에 퍼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언론의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라는 점입니다. 쇼가쿠인 대학의 오가와 타카오 교수는 유럽과 미국의 악수나 포옹, 키스 등의 행위는 상대의 피부에 닿음으로써 나는 적이 아니라고 말하는 의미이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의지를 표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하지만 현 사태에서 기존의 방식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접촉하지 않고 기분 좋게 인사할 수 있는 일본의 방식이 훌륭한 방식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SNS상에서는 이번 사태가 생각하는 것만큼 큰일이 아니라며 모든 공포는 과장되었을 뿐 의연하게 대처하고 있는 일본을 믿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떡인데요. 연간 38만 명의 사람이 총 때문에 세상을 떠나고 2만 명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며 3,500명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1,300명의 사람은 떡이 목에 걸려 세상을 떠난다며 이에 비하면 이번 사태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트윗은 단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말을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렇게 위험한 전통 음식이 어디 있을까? 떡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지만 그래도 먹고 싶다. 현 사태에 대해 조심하는 것보다 떡을 꼭꼭 씹어 먹는 것이 더 중요라고 하죠.
지난 17일 열린 국제올림픽위원회 임시이사회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16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7 회의에서 완전한 형태의 도쿄올림픽 개최로 인류가 사태를 극복했다는 증거를 세우겠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태에 대한 대처를 잘하기는커녕 안전불감증에 걸려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있는 일본에서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생각인가 의문이 드는데요. 현재는 각 국가들이 자국의 사태 진정에 바쁘지만 앞으로 조금씩 진정되고 난 후 일본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